할머니, 저 정말 기억나요. 그날 비 오던 날도. 영재야,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혜린이가 죽은 게 제 탓 같아서 할머니께 미안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영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계속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주셨는데 저는 겁쟁이였어요. 오늘도 마음을 데워줄 한 접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가슴 한켠이 찡해지실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은 댓글로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1990년대 초가을, 서울 외곽 골목 끝자락의 낡은 단층 집에서 70대 초반의 오말순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 해숙이는 미국 이민 후 10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아이고, 오늘도 허리야. 말수는 마당의 김장독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하루였죠. 어머, 말순이 언니. 옆집 김 여사가 나타났어요. 60대 후반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하숙생 한 명 들이시는 게 어때요? 교회 청년부에서 좋은 애를 추천해 줄 수 있어요. 하숙생이요? 귀찮기만 하지. 요즘 혼자 살기 위험해요. 몇 달 전 동네 할머니가 집에서 쓰러져서 사흘 만에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30만 원 받으면 생활에 도움 되잖아요. 30만 원이라는 말에 말순의 눈이 반짝였어요. 적은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점심시간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어요. 공익 광고가 나왔습니다. 치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기억력 감퇴, 성격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말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난 아직 멀었어. 멀쩡하다고. 하지만 최근 가습을 끄는 걸 잊어서 냄비를 태운 적도 있고 약 먹는 시간을 놓친 적도 있었죠. 저녁 김 여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정말 좋은 청년이에요. 25살인데 예의 바르고 조용해요. 한 달만 써보세요. 결국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젊은 남자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타났어요. 정돈된 모습의 단정한 옷차림. 그런데 묘하게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재라고 합니다. 청년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어디서 왔다고 했지? 서울이요. 뭐 여기저기 조금 떠돌아다녔습니다. 영재는 말을 흐렸어요. 눈빛이 어딘가 슬퍼 보였지만 말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은 저쪽이야. 보일러도 잘 나와. 영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딸이 쓰던 방이었죠. 첫날 저녁 말수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차려주었어요. 오랜만에 두 사람 분량의 식사였습니다.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영재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젓가락질도 깔끔하고 밥 한 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말수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3시쯤 희미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영재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뭔가 간절하게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귀를 기울여 봤지만 정확히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그 목소리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혜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번엔 확실히 들렸어요. 여자 이름을 부르며 우는 소리였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혜린이라는 이름이 왠지 익숙했거든요. 요즘 애들은 여자친구라도 있나 보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이별의 슬픔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고 절망적인,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듯한 참회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얼굴로 아침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너는? 네, 잘 잤습니다. 하지만 영재의 눈가에는 붓기가 있었어요.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영재야, 혹시 어젯밤에. 네. 아니야, 별거 아니야. 말수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 익숙한 느낌. 특히 혜린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어요.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이 들어서 이상한 생각만 드네. 하지만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똑같은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항상 새벽 3시쯤 항상 같은 이름을 부르며 우는 소리. 말수는 점점 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영재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영재는 낮에는 조용했지만 가끔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말순에게는 왠지 애잔해 보였습니다. 저에도 사연이 있나 보네. 하지만 말순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사연이 바로 자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혜린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밤마다 들려오는 그 절망적인 속삭임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였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깊은 후회였습니다. 영재가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그동안 청년의 생활 패턴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조용히 세면을 하고 말순이 차려준 아침을 먹은 뒤 어디론가 나갔다가 저녁 8시쯤 돌아왔습니다. 영재야, 어디서 일하는 거야? 어느 날 아침 말순이 물어봤어요. 아, 그냥 여기저기 일용직 같은 걸 해요. 영재의 대답은 늘 애매했어요.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항상 깔끔했고 손도 거칠지 않았어요. 일용직을 한다기엔 뭔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영재는 전화를 받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 휴대폰을 달고 살 텐데 영재는 아예 전화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랑 연락은 안 해? 별로.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영재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그 속삭임은 계속되었어요.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울음 섞인 목소리. 혜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말수는 점점 그 이름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혜린.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꿈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깨고 나면 금세 잊어버렸어요. 일주일 후 어느 날 말수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4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영재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말수는 살금살금 다가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영재가 바닥에 앉아서 낡은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앨범은 말순이 장롱 깊숙이 숨겨둔 것이었어요. 오래전 가족 사진들이 들어있는 앨범이었죠. 어떻게 저걸? 말순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물쇠까지 채워둔 장롱을 어떻게 열었을까요? 영재는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절해 보였습니다. 그걸 왜 건드려? 말순이 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어요. 영재는 깜짝 놀라며 앨범을 덮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재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들킨 사람 같지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넌 대체 누구야? 왜 남의 집 물건을 함부로? 할머니. 영재가 말순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뭘 기억한다는 거야? 말순은 당황했어요. 영재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저예요. 저. 말순 할머니.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말순과 영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영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재야, 너 혹시... 할머니, 제발. 아무 말하지 마세요. 영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순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문을 열러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북서 형사들입니다. 2명의 경찰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중년의 형사, 다른 한 명은 젊은 경찰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 주소로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영재라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말순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실종 신고라니요. 김영재요? 그런 사람은... 할머니. 뒤에서 영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재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외로 침착했어요. 저예요. 김영재는 저입니다. 형사는 영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신고자가 당신 가족이라고 하던데 왜 연락도 안 하고 집을 나왔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던데 후견인이 걱정하고 있어요. 같이 가시죠. 보육원이라는 말에 말순은 충격을 받았어요. 영재가 고아였다니요. 잠깐만요. 말순이 나섰어요. 이 애는 우리 집 하숙생이에요.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형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혹시 이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후견인이 신고했는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요? 말순은 영재를 바라봤어요. 영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환각 증세를 보인다고 하더군요. 없는 기억을 진짜라고 믿는다던가. 환각이요? 네. 자신이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라고 합니다. 말순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영재가 자신을 할머니라고 불렀던 것, 앨범을 보며 울던 모습, 모든 게 이상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럼 이 애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같이 가시죠, 영재 씨. 영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말순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영재야. 말순은 뭔가 말하려 했지만 형사가 영재의 팔을 잡았어요. 가시죠.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영재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말순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영재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새벽 3시가 되어도 그 익숙한 속삭임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막이 더 무서웠어요. 마치 뭔가 소중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영재가 끌려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그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새벽 3시만 되면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었거든요. 그 익숙했던 속삭임이 그리워진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모르는 애인데. 하지만 정말 모르는 애였을까요? 영재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절절한 눈빛, 앨범을 보며 흘렸던 눈물, 그리고 할머니라고 부르던 그 간절한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말수는 장롱을 열어 그 앨범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보지 않았던 가족 사진들이 나왔어요. 남편과의 결혼 사진, 딸 혜숙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 그런데 뒤쪽 페이지에 이상한 사진이 있었어요. 어린 남자아이가 말순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어요. 이 애는 누구지? 사진 속 남자아이는 5살 정도로 보였어요. 말순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왠지 영재와 닮아 보였어요. 설마. 말순은 다른 사진들을 뒤져봤어요. 그러자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같은 남자아이가 말순과 함께 생일상 앞에서 웃는 사진,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사진들. 내가 언제 이런 사진을. 말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분명 기억나지 않는 사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진은 분명히 진짜였고 그 속의 자신도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 옆집 김 여사가 찾아왔어요. 말순이 언니, 그 청년 어디 갔어요? 사흘째 안 보이네. 아, 그냥 갔어. 갔다고요? 왜요? 말수는 영재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갔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대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사님, 이 사진 좀 봐봐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 기억나요? 김 여사는 안경을 쓰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머, 이거 영재 닮지 않았어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언니, 혹시 예전에 손자라도 키우신 적 있어요? 손자요? 우리 혜숙이는 딸 하나밖에. 말수는 말을 멈췄어요. 딸 하나? 그런데 왜 손자 사진이 있을까요? 언니,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혜숙이가 미국 가기 전에 애를 하나 맡기고 갔잖아요. 애를 맡기고? 네. 혜숙이 친구 아들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언니가 키웠어요. 김 여사의 말에 말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그 애가 어떻게 됐죠? 글쎄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언니가 뭔 일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말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기억나지 않을까요? 분명 중요한 일인데. 그날 밤 말수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사진 뒤에 뭔가 쓰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영재 5번째 생일 마이너스 사랑하는 우리 영재야. 할머니가 항상 지켜줄게. 말순의 손이 떨렸어요. 분명 자신의 글씨였거든요. 그럼 영재는 정말 자신이 키웠던 아이였던 걸까요? 그럼 영재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말수는 급히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어요. 할머니,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특히 최근 기억보다 오래된 기억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말수는 망연자실했어요. 그럼 제가 기억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 왜곡이나 선택적 기억상실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집에 돌아온 말수는 다시 앨범을 펼쳤어요. 이번엔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에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영재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였어요. 뒤에는 혜린이와 영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혜린이. 그제야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영재가 밤마다 부르던 그 이름.
혜린이는 영재와 함께 있던 아이였던 거예요. 말수는 더 많은 사진을 찾아봤어요. 영재와 혜린이가 함께 놀고 있는 사진, 자신이 두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들. 내가 두 아이를 키웠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혜린이 사진이 사라졌어요. 영재 혼자만 나오는 사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재마저 어느 순간 사진에서 사라졌어요. 말수는 옆집 김 여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여사님, 제가 예전에 아이 둘을 키웠던 것 같은데 혜린이라는 여자아이도 있었어요? 김 여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혜린이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맞다. 있었어요. 영재보다 한 살 어린 애였던 것 같은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그게 김 여사는 말을 멈췄어요. 언니, 그 얘기는 좀 슬픈 얘기예요. 무슨 얘기요? 혜린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고라니요? 집에서 불이 났었어요. 언니가 잠깐 나간 사이에 혜린이가 못 나왔어요. 김 여사의 말에 말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제야 영재가 왜 그렇게 혜린이 이름을 부르며 울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럼 영재는? 그 일 이후로 영재도 이상해졌어요. 혜린이 죽은 게 자기 탓이라고. 그래서 언니가 결국 뭐요? 보육원에 보냈어요. 언니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말수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자신이 영재를 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혜린이의 죽음 때문이었다는 것.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영재가 밤마다 했던 그 속삭임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았거든요. 혜린아, 미안해. 그것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과 그 때문에 할머니마저 잃게 된 절망감이었던 거예요. 말수는 그날 밤부터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앨범을 펼쳐놓고 사진 한 장 한 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영재와 혜린이가 함께 웃고 있던 모습들, 자신이 두 아이를 안고 있던 순간들이 조금씩 기억 속에서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 저 아이들을 키웠구나. 하지만 여전히 선명하지 않았어요.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을 뿐 완전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말수는 용기를 내어 성북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 며칠 전에 김영재라는 청년을 데려간 형사님 계세요? 김영재요? 아, 그 정신과 치료받는 애 말씀이시죠? 네. 그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할머니세요? 그 애가 계속 할머니 얘기를 해요.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가 있다고 하면서 말수는 가슴이 뛰었어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시립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하지만 면회는 가족만 가능해서 가족이에요. 제가 그 애를 키웠어요. 형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보육원 기록을 보면 영재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제가 기억을 잃어서 치매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순은 더욱 절실해졌어요. 영재를 만나야 했어요. 그래야만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옆집 김 여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영재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우리 집에서 언니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말수는 불안해졌어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영재가 언니를 할머니라고 부른다면서 언니가 그 애한테
뭔 짓을 했냐고 하더라고요. 무슨 세뇌라도 시켰냐고. 세뇌요? 네. 그 사람 말로는 영재가 환각에 시달리는 게 언니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말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영재에게 무슨 짓을 했다는 건지. 그 사람이 뭐라고 더 했어요? 언니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러 온 거래요. 영재 치료에 방해된다고. 그날 저녁 정말로 그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50대 중반에 딱딱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오말순 씨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김영재의 후견인 박민수라고 합니다. 박민수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어요. 영재가 당신을 할머니라고 부른다던데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그 애를 예전에 키웠어요. 키웠다고요? 보육원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박민수는 서류를 꺼냈어요. 영재는 신생아 때부터 보육원에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럼 이 사진들은 뭐예요? 말수는 앨범을 보여줬어요. 박민수는 사진들을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이런 조작된 사진으로 뭘 증명하려는 겁니까? 조작이요? 영재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가상의 기억을 만들어내는 증상이 있어요. 당신이 그런 망상에 편승하면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박민수의 말에 말수는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더 이상 영재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박민수가 가고 나서 말수는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헷갈렸어요. 자신의 기억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치매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날 밤 말수는 영재 방을 들여다봤어요. 텅 빈 방에서 영재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침대 밑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저는 기억해요. 혜린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할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도. 할머니만 기억해 주세요. 제발. 말수는 눈물이 났어요. 영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 자신의 기억도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 날 말수는 다시 옆집 김 여사를 찾아갔어요. 여사님, 그때 불난 날 얘기 좀 더 자세히 해주세요. 김 여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그 얘기하면 또 아프실 텐데. 괜찮아요. 알아야겠어요. 김 여사는 한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그날 언니가 잠깐 장 보러 나간 사이에 불이 났어요. 전기장판에서 합선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전기장판 때문이었다고요? 네. 그런데 영재가 계속 자기 탓이라고. 혜린이랑 전기장판 위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말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영재가 지금껏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도 전부 오해였던 거예요. 언니가 그때 너무 충격받으셔서 영재를 보육원에 보낸 후로는 그 얘기를 아예 안 하셨어요. 아마 너무 아파서 기억을 지우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말수는 이제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너무 아파서 기억을 봉인했던 것, 그리고 영재는 지금까지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왔던 것. 내가 그 애를 버렸구나. 말수는 자책감에 휩싸였어요.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에 영재를 포기했던 거예요.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면회 허가가 나왔어요. 내일 오후에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말수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영재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영재에게 줄 편지를 썼어요. 영재야, 할머니가 늦었지만 이제 다 기억났어. 혜린이 일도 너를 보육원에 보낸 일도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가 약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편지를 쓰면서 말수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걸 잃었는지, 그리고 영재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아파했는지를. 다음날 오후 말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립정신병원을 찾아갔어요. 낡은 가방에는 영재에게 보여줄 사진들과 편지를 넣어두었습니다. 면회 오신 분이세요? 간호사가 말순을 면회실로 안내했어요. 차가운 느낌의 하얀 방에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영재가 들어왔어요. 병원복을 입은 영재는 훨씬 말라 보였고 얼굴도 헬쑥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을 보자 눈빛이 살아났어요. 할머니, 영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순은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영재야, 할머니가 이제 다 기억났어. 말순이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영재와 혜린이가 함께 웃고 있던 사진들이었죠. 혜린이 일도, 너를 보육원에 보낸 일도 다 기억났어. 정말 미안하다. 영재는 사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가 정말 기억하세요? 응. 너희 둘이 얼마나 예뻤는지,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기억나. 그때 면회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따라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박민수가 소리쳤어요. 면회 시간도 끝났고 환자에게 자극적인 물건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박민수는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휩쓸어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진들은 제 거예요. 환자의 망상을 부추기는 물건들입니다. 즉시 치워주세요. 의사가 나섰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영재 환자에게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는 치료가 필요해요. 이런 면에는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말순이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영재야. 영재도 일어서서 말순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간호사들이 막았어요. 할머니, 저 정말 기억해요. 혜린이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도 나도 기억해. 이제 다 기억한다고. 하지만 영재는 끌려나갔어요. 말수는 홀로 면회실에 남겨졌습니다. 박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영재에게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제발 그 애를 만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후견인이에요. 더 이상 면회도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말수는 절망했어요. 이제야 영재를 찾았는데 다시 잃게 된 거예요. 집에 돌아온 말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영재가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김 여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영재가 병원에서 도망쳤대요. 뭐라고요? 아침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정신병원 환자 한 명이 실종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재라고 하던데.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재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날 밤 말수는 혹시나 해서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어요. 영재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요. 새벽 2시쯤 정말로 영재가 나타났어요. 병원복 차림에 맨발로 걸어왔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몸도 떨고 있었어요. 영재야. 말순이 달려가 영재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영재는 말순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괜찮아, 괜찮다. 이제 집에 왔으니까. 말순은 영재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따뜻한 물로 상처를 씻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줬습니다. 영재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그때 너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할머니, 저도 미안해요.
혜린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전기장판이 고장 난 거였어. 누구 탓도 아니야. 영재는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다 확인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만난 할머니와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김영재, 나와. 박민수도 함께 왔어요.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뒤에 숨지 말고 나와요. 영재는 말순 뒤에서 떨고 있었어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안 됩니다. 당신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예요. 박민수가 영재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영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할머니, 저버리지 마세요. 영재야. 말순도 영재를 붙잡으려 했지만 경찰들이 막았어요. 할머니, 방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제 손자라고요. 손자요? 할머니도 정신과 치료받으세요. 둘 다 망상에 빠져 있어요. 영재가 끌려가면서 절규했어요. 할머니가 날 버렸던 거, 나 기억나요. 비 오던 날 혼자 집 밖에 내쫓고 문을 잠갔어요. 말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기억은 없었거든요. 그게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전 단지 기억하고 싶었어요. 우리 둘이 웃던 기억 하나만이라도. 영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치매 때문에 기억을 잃은 건지 아니면 너무 아파서 지워버린 건지. 그날 밤 말수는 영재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비 오던 날 영재를 내쫓았다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혜린이가 죽은 직후 영재가 계속 울면서 혜린이를 찾던 모습. 그때 자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혹시 정말로. 말수는 끔찍한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자신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영재에게 화를 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영재에게 평생의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수는 자책감에 휩싸였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영재는 분명히 상처받은 아이였고 자신은 그 아이를 2번이나 버린 거였으니까요. 영재가 다시 끌려간 후 말수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영재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비 오던 날 자신이 영재를 내쫓았다는 그 말이요.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말수는 기억을 되짚어보려 애썼지만 여전히 그날의 일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그 기억만 쏙 빼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말수는 결심을 하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치매 증상이 좀 더 진행된 것 같아요.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특히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에서 선택적 기억상실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택적 기억상실이요? 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을 뇌가 스스로 차단하는 현상이에요. 치매와 합쳐지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의사의 설명에 말수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제가 기억 못하는 일들이 정말 있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어요. 실제 일어난 일과 다르게 기억할 수도 있고요. 집에 돌아온 말수는 다시 앨범을 꺼냈어요. 이번엔 더 꼼꼼히 사진 한 장 한 장의 날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혜린이가 죽은 날짜 이후의 사진들을 보니
영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사진에서는 영재가 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뒤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영재 마지막 날 마이너스 1995년 9월 15일. 9월 15일. 말수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해 보려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옆집 김 여사를 찾아가 물어봤어요. 여사님, 혜린이 죽은 게 언제였어요? 글쎄요. 한 9월 초쯤이었을 거예요. 그럼 영재를 보육원에 보낸 건 언제고요? 김 여사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9월 15일이었어요. 그날 비가 많이 왔거든요. 기억나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재가 말한 비 오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 여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그 얘기는 너무 슬픈데. 괜찮아요. 알아야 해요. 김 여사는 한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그날 영재가 계속 혜린이를 찾으면서 울었어요. 열흘 넘게 그랬거든요. 언니도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요? 영재가 갑자기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혜린이를 다시 만나려면 자기도 죽어야 한다고. 말수는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언니가 영재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진정시키려고요. 그런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내가 문을 잠갔나요? 아니에요. 잠그신 게 아니라 영재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혜린이 죽인 나쁜 아이라고 하면서 김 여사의 말에 말수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영재를 버린 게 아니라 영재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렸던 거였어요. 그럼 내가 영재를 내쫓은 게 아니라 언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다만 영재를 달랠 수 없어서 결국 보육원에 맡긴 거였어요. 말수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욱 미안해졌어요. 영재가 지금까지 잘못 기억하며 상처받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날 오후 말수는 보육원을 찾아갔어요. 영재의 기록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김영재 아이 기록이요? 보육원 원장은 오래된 파일을 꺼내왔어요. 참 안타까운 아이였어요. 들어올 때부터 트라우마가 심했거든요. 어떤 트라우마요? 여동생 같은 아이가 화재로 죽었다는 충격이요. 계속 자기 탓이라고 하면서 원장은 기록을 뒤적이며 말했어요. 이상한 건 할머니 얘기를 계속했어요. 할머니가 자기를 사랑했다고 언젠가 다시 데리러 올 거라고. 그런데 왜 만나지 못하게 했나요? 그게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민수 씨가 후견인이 되면서 모든 면회를 차단했어요. 왜요? 영재가 과거에 집착한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과거를 잊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박민수가 영재와 자신을 억지로 떼어놓았던 거였어요. 그 사람이 영재랑 무슨 관계예요? 사회복지사예요. 트라우마 아동 전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재를 맡아서 치료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영재는 치료받기는커녕 더욱 병들어갔던 거니까요. 집에 돌아온 말수는 영재에게 편지를 썼어요. 영재야, 할머니가 진실을 알았어. 그날 비 오던 날 할머니가 너를 내쫓은 게 아니야. 내가 혜린이 때문에 너무 아파서 스스로 들어오지 않았던 거야. 할머니는 너를 한 번도 싫어한 적 없어. 오히려 너를 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말수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영재를 다시 만나야겠다고요. 다음 날 말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증명이요? 호적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요. 하지만 말순에게는 그런 서류가 없었어요. 영재는 법적으로는 남남이었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영재 본인이 후견인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정받은 상태라서 말수는 절망했어요.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영재 방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저는 알아요. 할머니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비 오던 날도 할머니가 저를 쫓아낸 게 아니라는 것도 제가 너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해요. 할머니만이 저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어요. 영재도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영재야, 할머니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말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말수는 그날 밤부터 영재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법적으로는 어려워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옆집 김 여사에게 부탁했어요. 여사님, 교회 청년들한테 부탁 좀 해주세요. 영재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요. 언니, 괜찮을까요? 괜히 문제되면. 괜찮아요. 저 혼자 가볼 거니까. 김 여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순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이틀 후 소식이 왔어요. 언니, 영재가 시립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있대요. 폐쇄병동이요? 네. 자해 위험이 있다고 해서 격리 수용됐다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영재가 얼마나 절망했으면 자해까지 하려 했을까요? 말수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면회는 여전히 불가능했습니다. 가족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애를 키웠어요. 서류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면회 불가능합니다. 말수는 병원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혹시 영재를 볼 수 있을까 해서요. 저녁 무렵 간병인 한 명이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혹시 김영재 환자 아시나요? 네, 아는데요. 그 환자가 계속 할머니 얘기를 해요. 만나고 싶다고. 간병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종이를 건네줬어요. 이걸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말순이 종이를 펼쳐보니 영재의 글씨였어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박민수가 저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해요. 더 멀리 있는 곳으로요. 그러면 할머니를 영영 못 볼 것 같아요.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말수는 급해졌어요. 영재를 더 멀리 보내면 정말 다시 만나기 어려워질 거예요. 언제 옮긴다고 했나요? 내일 아침이래요. 말수는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말수는 집으로 돌아가 김 여사를 찾아갔어요. 여사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말수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 여사는 놀랐지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교회 목사님께 부탁해 볼게요. 목사님이 병원 원목이시거든요. 그날 밤 10시 목사님이 말순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원목 신분으로 환자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하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말순과 목사님은 조용히 병원에 들어갔어요. 야간 간호사는 목사님을 알아보고 안내해 줬습니다. 3층 폐쇄병동에 있어요. 하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말순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영재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영재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수면제 때문인지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재야. 말순이 조용히 불렀어요. 영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영재는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응, 할머니야. 정말 할머니다. 말수는 영재의 손을 잡았어요.
영재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정말 오신 거예요? 응, 너를 데리러 왔어. 하지만 박민수가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 거야. 말수는 영재를 일으켜 세웠어요. 다행히 영재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가야죠. 목사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영재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기억나요. 그날 비 오던 날도. 영재야,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혜린이가 죽은 게 제 탓 같아서 할머니께 미안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영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계속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 주셨는데 저는 겁쟁이였어요. 말수는 영재를 꼭 안았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너를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할머니,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집에 도착한 후 말수는 영재에게 따뜻한 밥을 해줬어요. 영재는 오랜만에 맛보는 집밥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김치찌개 맛이에요.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영재는 밥을 다 먹고 말순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여기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야. 박민수가 다시 찾아올 텐데. 걱정 마. 할머니가 지켜줄 거야. 그날 밤 영재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어요. 말수는 영재 옆에서 밤새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대로 박민수가 경찰과 함께 찾아왔어요. 김영재를 즉시 인도하세요. 안 돼요. 이 애는 제 손자예요. 손자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말수는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어요. 김 여사와 목사님이 작성해준 증인 진술서,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재를 제가 키웠다는 증거들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증인이에요. 박민수는 당황했어요. 이런 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때 영재가 나타났어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영재, 당신은 치료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진실을 알려주셔서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영재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단단했어요. 할머니는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제가 필요한 전부예요. 경찰도 난처해했어요. 영재가 명확한 의사표현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상황을 파악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과 박민수가 가고 나서 말순과 영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영재야, 이제 정말 끝이야. 할머니랑 함께 새로 시작하자. 네, 할머니. 이번에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말수는 영재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마당을 정리했어요. 오랜만에 집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 혜린이도 기뻐할 거예요. 그럴까?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걸 보면. 영재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혜린이에 대한 죄책감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영재가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낡은 집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당에는 영재가 심은 꽃들이 피기 시작했고 집안 곳곳에서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약 드세요. 영재는 매일 아침 말순의 혈압약과 치매 치료제를 챙겨줬어요. 말순도 이제 규칙적으로 약을 먹으며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영재야. 말순은 달력을 보며 오늘 일정을 확인했어요. 치매센터 상담, 손자와 병원, 지역 봉사활동이라고 적힌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영재는 이제 합법적으로 말순의 가족이 되었어요.
지역사회복지사와 목사님의 도움으로 가족관계를 인정받았거든요. 박민수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치매센터 가는 날이에요.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 말순의 기억력은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재가 옆에 있어서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치매센터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김치찌개다. 내가 좋아하던 거 맞지? 네,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영재는 작은 방에서 나와 아침상을 차리는 말순을 도왔어요. 이제 그 방은 정말 영재의 방이 되었습니다. 예전 딸이 쓰던 방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추억들로 가득했어요. 영재야, 나 혹시 오늘 약 먹었니? 네, 아침에 드셨어요. 걱정 마세요. 영재는 말순이 같은 질문을 하루에 몇 번씩 해도 짜증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다정하게 대답해줬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영재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정말 여기 살면 돼요? 이 질문도 영재가 자주 하는 것이었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요. 응, 늦었지만 이제야 우리 집이 된 것 같구나. 말순의 대답에 영재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후에는 함께 동네 복지관에 갔어요. 말순과 영재는 이제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께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었어요. 오말순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복지관 직원들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줬어요. 영재 씨 요리 솜씨가 정말 좋아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신다니까요. 영재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이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도 손맛이 달라요.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말순과 영재는 나란히 걸었어요. 영재야, 혜린이 얘기 좀 해줄래? 영재는 잠시 멈춰 섰어요. 이제는 혜린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혜린이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저보다 1살 어렸는데도 저를 잘 챙겨줬어요. 그랬구나. 할머니가 김치찌개 끓여주시면 혜린이가 제일 먼저 맛있다고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영재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보다는 따뜻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혜린이도 지금 어디선가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걸 보고 기뻐할 거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녁을 준비하며 영재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딸은 언제 연락 오실까요? 말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딸 혜숙이와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거든요. 글쎄다. 연락이 오면 좋겠지만 안 와도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네. 저희가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말수는 영재에게 말했어요. 영재야, 할머니가 언젠가 기억을 다 잃게 되면 할머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야. 미리 얘기해둬야 해. 할머니가 너를 못 알아봐도 너는 할머니 곁에 있어줄 거지? 영재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해요. 할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셔도 저는 할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고마워.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진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딸 혜숙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엄마, 소식을 못 전해서 죄송해요. 이제야 연락드려요. 곧 한국에 갈 예정이에요. 말수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딸이 영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었거든요. 영재야, 혜숙이가 온대. 정말요? 저도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도 우리 가족이잖아. 한 달 후 정말로 혜숙이가 찾아왔어요.
10년 만에 만난 딸은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말순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엄마, 혜수가 많이 컸구나.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혜숙이는 영재를 보고 놀랐어요. 이분이 영재야. 엄마가 예전에 키웠던 아이야. 이제 우리 가족이 됐어. 혜숙이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영재가 말순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보고 감동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엄마를 이렇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더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완전한 가족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미국에 함께 가시면 어때요? 혜숙이가 제안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여기가 좋아. 영재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하지만 치매가 심해지면 괜찮아. 영재가 돌봐줄 거야. 영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평생 할머니를 모실 거예요. 혜숙이는 결국 두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가끔 한국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말순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영재가 약을 챙겨주고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매일이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어느 날 저녁 영재가 물어봤어요. 물론이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저도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요. 그날 밤 말수는 영재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치매로 많은 기억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고요. 바로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말이에요. 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이제 진짜 집이 된 것 같았어요. 사랑이 가득한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되었거든요.